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렸듯이 농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당국의 체포를 면하게 됐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인데요.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다툴 소지가 있어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아니면 민주당의 자당 엄호에 불과한지 모르겠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는 집단적으로 범죄에 좀 면역된 이런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건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이 선출해서 권력을 부여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추후에 어떤 범죄 혐의, 소명, 아니면 의혹 이런 것이 제기되지 않게끔 행동해야 하고, 만약에 그런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자숙하고 반성하는 게 그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도리겠죠. 그런데 지금 이 노 의원 같은 경우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구체적으로 금액도 나오고 녹음 파일도 지금 이미 일정 정도 언론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면 노웅래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동감한, 적극적으로 엄호한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은 범죄에 사실상 가담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회가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방어한다, 방탄한다, 이런 정당은 앞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표결을 할 때 꼭 실명으로 안 하고 익명으로 합니다. 이것처럼 비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건 다 실명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으면 그걸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되는 것이, 그것 또한 저는 국회의원의 의무, 책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체포동의안, 국회의원에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실명투표를 하게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노 의원은 본인은 억울하다 이런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인들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소환 통보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일련의 그 수순이 국회의원에게는 예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특권이겠죠. 불체포 특권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도 이번 기회에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21대 국회에 들어 첫 부결 사례입니다. 앞서 세 건은 모두 가결이 됐었죠. 정정순 의원, 이상직 의원, 그리고 정찬민 의원까지. 근데 또 정의당은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단 말이죠. 박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먼저 앞서서 김대현 평론가가 실명투표 얘기를 하셔서 만약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실명투표하면은요,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게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거니까 공천이라든지 또 핵심 지지층의 반발, 이런 것들 속에서 소신을 지키라고 무기명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 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그 노웅래 의원 건의 혐의를 보면 인허가 청탁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 청탁, 인사 청탁. 통상 이런 건들은 민주당도 소위 방탄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체포동의안 찬성 쪽으로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많이 나왔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번 건은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번에는 부결됐을까? 이게 참 정치 상황과 전국 상황과 맞물려서 좀 미묘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현 정부 들어서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 거기에는 전직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곧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의 어떤 그 소위 검찰 수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작동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표결 직전에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혐의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민주당 의원들의 그 반발감, 이거를 갖다가 극대화시키면서 좀 부결 표결로 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동의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한 발언 시간이 있었는데요. 자, 한동훈 장관, 노웅래 의원이 6천만 원과 6천만 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을 저희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자신감이 혐의 입증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직접 법무장관이 나와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한다. 이것도 약간 이례적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 이거 자체가 중범죄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박 교수님 이건 적절했다고 보세요? 그게 논란이 되는 거죠. 과거에도 물론 이 이제 표결을 하려면 회기 중에 체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회기가 아닐 때는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기 중에는 업무를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체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미리 나와서 이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해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하는 시간을 줍니다. 네. 과거에도 다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그 과거 법무부 장관들의 발언을 보면 주요 혐의 제목하고 내용만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법무부 장관이 나는 유죄임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범죄를 확증하듯이. 그렇죠. 예. 장관이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수사 검사가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런 식의 그런 그 과거에 법무장관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피의 사실 공표 아니냐,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렇게 좀 너무 넘어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내용 논란보다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다음 총선 출마가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전당대회 뭐 차출론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반발이 좀 더 커진 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한동훈 장관이 피의 사실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자 당사자인 농래 의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 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 돈 줬다는 사람도 자기가 돌려받았다는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노 의원은 한 장관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뭐 억울하다라는 입장인데 노웅래 의원의 항변은 김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의혹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절차대로 수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예. 하는 게 저는 순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항변하는 것 그것은 정치인이 망가지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김의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이분은 그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거짓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국회에서 마구 떠드는 분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이 범죄 사실은 이미 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에 지나지 예. 않습니다. 이미 다 보도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것인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이제 피의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이라는 분이 정치인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마저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저는 과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마 한동훈 주변이나 한동훈 장관은 스스로는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그건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무위원으로서 본인이 조금 이 본인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좀 봅니다. 소위 좀 장관이 오버한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이제 정치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에게 한번 물어보면 검찰을 믿을 수 없을까? 정치인을 더 믿을 수 없을까? 그럼 아마 국민 다수는 정치인 국회의원을 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의 항변은 말이 안 된다. 더군다나 정치 검찰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지난 정권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결국 정치 검찰이 했다는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내 편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괜찮은 검찰, 상대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저거는 정치 검찰.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 지금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의 주장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검찰이 체포를 해서 사실 여부를 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노웅래 의원의 혐의는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죠. 그런데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이 아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으로 농내 체포 동의안을 다뤘다. 이재명 민생 투어하고 있죠. 도피 투어 중단하라 이렇게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가 28일 출석을 통보받았는데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추후 일정을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검찰 출석에 모이고 있는데 이 대표 측에서 성남지청에 1월 둘째 주 의사를 타진했던 것 같고 검찰에서는 같은 달 10일에서 12일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당장 다음 주 출석을 한 게 어떠냐 이 대표 측이 역제안을 했다는 건데 글쎄 그렇다면 좀 당겨지고 뭔가 약간 결심이 섰나 아니면 좀 서둘 만한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뭐랄까 좀 행동 양태 이런 걸 보면 갈지자입니다. 갈지자. 그러니까 이재명 측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서 언제 출석한다더라라고 얘기하면 이재명 본인은 나와서 난 그때 안 하고 언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약간 갈지자로 본인의 행보를 예측 불가한 상태로 좀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론이 어느 때 어떻게 본인에게 유리한 지점으로 형성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어디까지인지를 이것도 좀 탐색하는 이런 과정과 이런 노력들이 동시에 아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석 여부와 출석 타이밍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계속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믿을 건 여론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혐의가 지금 제기가 돼 있고 검찰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좀 이렇게 코너로 몰고 있는 상황인데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예상과 달리 내가 먼저 할게 이런 식으로 약간 돌출적인 제안을 던지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조만간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 밥상에 더 이상 이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증폭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타이밍 조절을 하고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혐의 사실은 단순히 성남지청에서만 끝날 게 아니고요. 그 다음은 서울중앙지검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조절을 하고 여론전을 살피는 것보다는 빨리 가서 소환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검찰도 구체적으로 다음 절차 수순을 밟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출석건이 성남FC 관련 내용인데 직접 혐의를 소명해야 되겠고 본인이 그동안 했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박 교수님 어떤 카드가 나올지 그리고 성남FC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자신감이 있다. 특혜를 준 부분이 이미 또 무죄 판단을 한번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자신감이 있어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특유의 승부수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무한장 미루지 않을 거다. 아마 조기에 출석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진흙탕 싸움을 마다하는 정치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법리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제가 민주당 측 법률가들, 법조인들하고 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대장동, 백현동이 훨씬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측 법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성남FC 건이 더 법리 논쟁에 있어서 약한 고리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고비만 넘어가면 다른 큰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아마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업들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이 부분이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3자 뇌물죄에 그런 소위 후원금에 따른 특혜에 대한 보고를 했는지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리 논쟁이 제3자 뇌물죄의 유죄 관련성 입증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보관이 과연 이제 나올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최대 10년까지 나오는 사실 굉장히 중하면 중할 수 있는 그런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의한 제3자 뇌물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논리가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그 법리 논쟁을 깰 수 있는 어떤 또 새로운 카드를 마련할지 또 아주 치열한 그런 법리 논쟁이 예상이 됩니다. 과연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할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